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앞으로 출시될 몇 개의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이폰 XS와 갤럭시 S10이죠. 무엇보다 이 두 스마트폰들이 기대가 되는 점은 7나노 공정의 AP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얼마 안가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는 충족될 것 같습니다. 바로 9월 12일에 애플 키노트에 등장할 새로운 아이폰의 AP가 바로 7나노에서 생산되는 A12 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키노트 전까지 몇 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는 지금이 마치 축제의 전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진짜 축제는 사실 이미 시작되었죠. 독일에서 들려오고 있는 올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많은 IT 소식들 중에 오늘은 세계 첫 7나노 스마트폰 AP 화웨이의 기린 98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Today, I bring you maybe the world's most powerful and intelligent mobile AI chipset, the Kirin 980. It's the world's first 7-nano SoC chipset. We are using the industry's most powerful ARM Cortex-A76-based CPU. And we are first one to introduce the dual AI processor inside. We have the latest GPU and the fastest 4G LTE modem inside. This chipset will make the 5G solution available. We have the GPU tuber. So Kirin 980 will be the most powerful and intelligent chipset in the world. Taiwan.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세계 최초 7나노 공정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나노 양산이 가능한 곳이 TSMC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 만나게 될 7나노 AP들, 애플의 A12,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등과 함께 화웨이의 기린 980 역시 이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기린 980이 가장 빠르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초 7나노 공정 타이틀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정 미세화에 따른 반사 이익들이 제대로 구현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막 발표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으나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발표 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f you look back the Huawei the Kirin chipset from Kirin 920 to up to today the Kirin 980, the transistors increased from 2 billion to 6.9 billion transistors. It's really complicated. And not only the density, not only the transistor number, but also the density more higher, even more higher. 프레젠테이션은 트랜지스터 밀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7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는 TSMC와 이 칩들을 제공한 ARM의 역할이 조금 더 커 보이죠. 화웨이, 더 정확히는 이 하이실리콘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넘어 이 칩들의 최대 성능을 얼마큼 잘 구현했는지, 아니면 동일 칩셋을 사용하는 타사 AP들에 비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CPU 클럭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5월에 공개된 ARM의 코어텍스 A76이 쓰였죠. 공개 당시 퀄컴이 밝힌 정보에서는 이 칩셋이 7나노 공정에서 3GHz가 구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린 980은 어떨까요? 2.6GHz입니다. 물론 이 클럭 스피드가 성능을 100%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한 타사에 비해 조금 빨랐던 발표 시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됨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기린 980에서 H16의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는 못했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전 세대의 A75 기반의 AP들이 어느 정도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 출시가 되었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75 역시 퀄컴에서 발표했을 때는 이 3기가 정도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칩셋이었고 스냅드래곤 845는 2.8GHz로 양산이 되었죠.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하겠으나 기린 980의 이 2.6GHz라는 수치가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7나노 타이틀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제 같은 H16 칩을 사용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과연 어떤 스펙을 달고 나올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나노 EUV 공정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각각의 공정에서 나온 AP들끼리의 비교도 꽤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효율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화웨이 프레젠테이션 전체 비중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꽤 크고,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나오는 이 빅, 미들, 리틀 구조가 이 전력 효율과 관련된 기린 980의 주요 특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Today we are using a new architecture, big, middle, little architecture. If I want to show you that, for example, you're listening music, you don't need a high processing power.
So the little core is enough. But for heavy load gaming, maybe we need all the processor to achieve high performance. 이런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 환경 속에서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퍼포먼스에 눈에 띄는 하락 없이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참고로 기존의 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A11 바이오닉 칩, 다음 그림은 스냅드래곤 845, 그리고 엑시노스 9810입니다. 모두 다 두 개의 클러스터를 가진 이 빅리틀 구조죠. 반면 기린 980의 경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전체 코어의 개수가 같더라도 조합의 개수는 더욱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효율적인 형태로 가용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클러스터를 나눈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율이 안 나오거나 생각보다 전성비 향상이 안 되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후로 TSMC의 7나노 공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추론들이 잘못 그럴듯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개발진만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유와 둘째 치고라도 이 빅, 미들, 리틀 구조로 향한 화웨이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빅, 미들, 리틀 구조는 화웨이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호미노트 4의 AP로 잘 알려져 있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X20부터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또한 이와 같은 방향성은 ARM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기존의 4+4의 빅리틀 구조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나믹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e next generation of Big Little technology, ARM Dynamic. Each core has its own private L2 cache, and the cluster has a shared L3, which delivers even more performance and efficiency, and the possibilities for you to optimize your designs. This ability to have different CPUs opens up a much wider range of possible configurations. 2 big and 4 little for mid-range systems, or 0+8 for lower-end systems, offering you a very flexible and scalable solution for area, efficiency, and performanc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빅 클러스터 안의 코어 개수를 이 구조의 한계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빅리틀 구조였을 때는 4개였던 고성능 코어가 2개로 줄어버렸다는 지적이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된 형태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생각보다 이 빅 부분의 4개의 코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극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작업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비 효율 측면에서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 평가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코어들의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숫자가 2개인 점만으로 이것을 평가절하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는 점, 또한 앞으로 나오게 될 AP들도 4+4 빅리틀 구조를 벗어난 더욱 개선된 구조를 갖고 등장할 것이라는 점, 이 2가지 점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라는 단어가 진부하다 못해 잊혀져 가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다시 AI라는 단어가 스마트폰 관련 마케팅들의 주요 키워드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제조사의 광고와 소비자의 체감 사이에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 단어가 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졌던 탓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AI라는 단어의 재등장은 이제는 정말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의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괴리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 아이디 등과 같은 얼굴 인식이라든지 카메라의 물체 식별, 장면 인식과 같은 그런 기능들 말이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들이 더욱 정확하고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들을 더욱더 빨리 처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NPU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반복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이전에는 그나마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GPU에서 처리하였다가 이제는 전용 프로세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폰 X에 장착된 A11 칩이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이번 기린 980에서는 이 NPU가 2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NPU와 관련해 무작정 추가를 하거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GPU와 같은 범용 칩을 사용하지 않고 NPU라는 전용 칩을 추가하게 되면서 전력 소비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각 제조사에서는 어떻게 내놓을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이번 기린 980의 발표 내용들을 복귀해보면 빅, 미들, 리틀 구조를 포함해 이 전력 소비와 관련된 여러가지 고민들의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앞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TSMC의 7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부분들도 이런 전력 소비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AP 시장을 바라볼 때 이 NPU도 함께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히는 NPU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그에 따라 GPU, CPU 등의 다른 부분들과 밸런스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등을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GPU 관련해서는 삼성도 마찬가지고 퀄컴을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에게 말리보다 월등한 선택지가 있을 수가 없죠. 이번 기린 980 역시 말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잠시 엑시노스 9810의 사진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다이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 이 GPU가 들어간 부분이 한몫 단단히 한 것을 볼 수 있죠. 말리 GPU를 사용한 제조사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족한 GPU 성능을 보완해야 하는 숙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출시 전까지 이번 기린 980에도 GPU 코어가 20개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은 들어간 GPU 모델도 예상과는 좀 달랐고 무엇보다 기린 980은 코어가 10개에 불과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확한 것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엑시노스 9820이 나오면 GPU 코어 개수로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죠. 스펙란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MP 뒤의 숫자가 코어의 개수입니다. 이 뒤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 스냅드래곤 855와의 성능 차이는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 밖의 내용들 5G 관련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4G는 1.4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 간단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린 980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것의 성능이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는가 하는 점에 두는 것이 아직은 더 적합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 그저 근접한 수준만 되어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기린 980은 이 같은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앞으로 스냅드래곤을 대체 가능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적어도 이 15억 인구를 가진,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스마트폰 수요가 창출되는 이 중국 내수 시장의 스마트폰 AP 수요 중의 일부가 화웨이의 AP로 점점 더 많이 대체될 것이라는 추측은 중국이라는 시장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당연한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체는 바로 퀄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자료인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웨이와 미디어텍의 기술적 완성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퀄컴의 점유율 하락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역학관계 속에서 아주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TSMC, 화웨이와 미디어텍, 그리고 EUV와 퀄컴. 앞서 열거된 이 몇 개의 단어들 속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여러 고민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언뜻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P 산업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오딘, 유클런, 크로막스, 에픽까지 그 이름들이 가진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LG전자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되찾아올 LG전자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의 독자 AP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매량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될 V40도 관심있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아프신 분들 없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